CCUS 없이는 넷제로를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배출되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다 싹 다 포집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이 배출권 거래 시장이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대석은요, 굉장히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자TV에서 제가 탄소 중립 그리고 CCUS에 대해서 우리 이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많은 영상을 찍어놨는데 사실 저희는 이쪽 부분의 전문가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CCUS 사업부에 계시는 실제 이 업무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DLENC의 CCUS 사업부의 김상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DLENC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CUS 사업, 그 사업부의 영업팀을 맡고 있는 김상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CCUS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특별히 초대를 좀 했는데 예. 사실 CCUS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 이게 왜 좀 태어났는가 이런 배경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예.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의 속도가 계속 가속화가 붙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뭐 지금 행부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 온난화. 이 이슈가 지금 한창 동안 이게 이슈가 됐었고, 저희가 지금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1997년도에 교토 정서라는 걸 합의를 하면서 탄소 저감 운동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좀 협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선진국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전 그 가입되어 있는 195개국이 전부 다 탄소 저감에 동참을 하겠다, 점진적으로 탄소 저감을 해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인데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물러날 곳이 없고,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산업화 시기 이후로 1.5도씨 이상 오르게 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탄소 저감 운동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같은 이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서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로로 만드는 기술, 그게 가장 제일 필요하게 됐고, 거기에 제일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CCUS라는 기술이 지금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팀장, 근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CCUS라는 단어를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CCU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 그리고 전환 활용, 그리고 저장까지 이루는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일컬어서 CCUS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포집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최종적인 활용 및 저장까지도 모든 기술을 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예. 지금 CCUS라는 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를 어떤 특정 기술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를 망치는 걸 막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의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대체해서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와중에도 CCUS가 필요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CCUS라는 기술 자체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전력감.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시점은 지금 바로 right now입니다. 지금 당장 저감을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참 좋은 얘기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뭐 리뉴어블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어떤 그런 지리적이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보았을 때 신재생 에너지, 그 풍력
발전이라든가 네. 태양열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효율이 좋은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리학적으로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도 뭐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태양열을 뭐 항상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기보다 좀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 수소 사회. 앞으로 이제 연료가 화석 연료가 아니고 수소 연료로 대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은 그렇게 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우리가 설비를 구축한다던가 아니면 인프라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는 당장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해야 되고 2030년도에 목표가 있고 2050년도에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이걸 줄일 것이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즉시 전력감인 CCUS. 이거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어떤 기존의 에너지원을 쓰고 있었던 화석연료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었던 뭐 발전소, 뭐 혹은 공장들. 저희 보통 공장하면 생각나는 거 막 굴뚝에서 막 연기 나고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스팀 나오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발생되는 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이 CCUS 설비를 통해서 배출되는 걸 딱 잡아가지고 이산화탄소만 싹 빼내가지고 전부 다 그걸 따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해서 저장을 하고 그걸 어떻게 뭐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굴뚝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뭐 바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비를 뭐 설계하고 뭐 시공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CCUS가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단기적으로 이제 CCUS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이게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이제 들자면 국제 에너지 기구 IEA라고 있어요. 예, 그쪽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뭐 에너지 기술 전망 레포트 그런 걸 보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CCUS 없이는 넷제로를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로 CCUS에 대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바로 즉시. 우리나라는 사실 태양광을 얘기하지만 예.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땅덩어리가 큰 국가들보다의 그 일조량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건 맞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건 맞는데 예. 그것이 당장 실현되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이나 각 국가들의 뭐 연합이나 자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맞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 2030은 당장 몇 년 앞이고. 예,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면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해줄 만한 기술이 필요하다. 바로 그게 CCUS다. 그게 CCUS다. 설명을 너무 잘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예. 네, 너무 잘 되는데. 네. 근데 저도 사실 CCUS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예. 이게 저는 또 특히 수소에 관심이 많아서 하게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소가 사실 이제 친환경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예.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지금 당장 태양광 풍력으로 에너지를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과 또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맞습니다. 일단 당장에 천연가스에서 나온 그레이수소를 가지고 CCUS 기술 도입해서 블루수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CCUS가 이런 분야 외에도 또 다른 분야에도 많이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공부 정말 많이 하셨네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얘기들도 많이를 하는데 물론 수소 사회에서 블루 수소로 가기 위해서는 CCUS 당연히 필연적이고 적기적소에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이제 결국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발전소라든가 혹은 공장에서 아직도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바로 빠르게 쉽게 포집할 수 있게끔 CCUS 설비가 들어가야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블루수소 생산 시설이 더 많이 확충이 될 거고 그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될 건데 블루수소 하면은 아까 좀 이제 설명을 중간에 해주셨지만 저희가 크게 뭐 그레이 수소, 블루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블루수소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제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 부분을 CCUS 설비를 이용해가지고 콕 집어서 이렇게 잡아내면 그게 바로 블루수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 블루수소 산업도 앞으로 뭐 추후에 뭐 텍소노미라든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통해서 뭔가 베네핏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발전할 것인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CCUS가 명확하게 쓰인다. 그리고 수소 경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뭐 모든 산업 시설에서 CCUS는 당장 쓰일 수 있는 필수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존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이제 탄소 배출이 되는 거를 콕 집어서 예. 따로 포집을 하신다고 예. 하셨는데 예. 얼만큼 몇 퍼센트나 집어낼 수가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네. 배출되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다 싹 다 포집할 수도 있어요. 100%까지도 가능한 맞습니다.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설비의 어떤 규모,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얼마만한 설비를 설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좀 비용적인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배출되고 있는 CO2가 연간 뭐 6억에서 7억 톤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돈만 있고 시켜만 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다 싹 다 그거 전부 다 잡아드릴게요. 한마디로 예, 그 기업이 얼마를 투자를 해주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잡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달라진다. 그렇죠. 예. 기술력은 충분하다. 기술력은 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영업하러 다니고 여기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예, 사장님 보고 계시죠? 네. 야, 이 기업 오너분들이 저희 예. 부자 TV를 봐야 되는데 많이 보신다고 해서 제가 여기 예. 속으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예. 정부가 이제 새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지만 예. 표현한다면 현 정부가 했던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고 예. 이제 새로 당선된 이제 앞으로 올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보면은 전 정부는 원전을 아예 배제를 시켰었는데 예. 이제 또 앞으로 들어올 정부는 또 원전을 다시 또 이렇게 살린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이 CCUS에 대한 전망이 뭐 혹시 뭐 바뀌거나 예. 변화가 좀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그 당선인의 이제 공약들을 한번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면 여전히 저희가 지금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저감 목표는 반드시 지킨다. 예, 이거는 저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들한테 할당되어 있는 이제 배출량이 허용량이 있습니다. 그 허용량을 사실 정부가 100% 무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유상 할당량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비용을 주고 할당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당선인께서는 지금 공약에 나온 거 보면 유상 할당량을 오히려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를 늘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네네. 지금 현재 지금 3기에서 나와 있는 게 10%인데 그 10%의 유상 할당률을 조금 더 늘리게 되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그거만큼 추가로 더 비용을 직접적으로 캐시를 집어넣어서 그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지금도 돈 내고 사야 되는데 돈 내고 사야 되는 양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기업 오너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추가적인 지출인데 안 추가적인 나가게 지출. 막아야죠. 그렇죠, 막아야죠. 네. 막아야죠. 막고 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기업을 운영을 해서 손실이 나지 않게 할 것이냐? 정답은 CCUS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CCUS 시장이 어떤 좀 환경 정책이 좀 더 어떤 면에서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시장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보면은 이제 탄소 저감 R&D 그리고 뭐 탈탄소 산업 구조의 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블루수소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아까 제가 뭐 앞부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블루수소 하면 뭐다? CCUS가 설치되어야 된다. 그러면 뭐 블루수소 이퀄 CCUS. 그러니까 CCUS 산업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지금 얘기 듣고 있는데 왠지 여기에도 CCU에서 설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다니다 보면 네네. 듣고 계신 분들이 가끔 그래요. 이거 저희 집에도 CCUS 한 대 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충성. 빠져들었어요.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유상 할당제가 다른 타 국가들보다도 조금 낮았다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들도 이런 유럽에서 진행하는 이 탄소 국경세라든지 탄소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유상 부분이 더 증가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럼 현재 들어올 정부에서는 이 유상 할당제를 더 늘리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공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되면 기업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탄소 저감 활동에 나서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슨 에너지원 전환 물론 필요하죠.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인데 당장 그 다음 정부 임기 기간 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아무리 저희가 이게 즉각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 개발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뭐 밑에 자막으로 제 전화번호 나가나요? 예. 예. 아무튼 뭐 네, 저희 네. 회사뿐만이 아니고 CCUS 사업은 참 유망이 좋다. 그리고 지금 뭐 행부분들께서도 보고 계시지만 이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쪽으로도 조금 더 뭐 투자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업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 CCUS에 대한 설비 투자를 계속 좀 발빠르게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현재로서는? 예, 각 기업들마다 조금씩은 그 온도 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들 만나보고 다니고 어떤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선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먼저 선도해서 가야겠다라고 나서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뭐 당장 그렇게 필요한가요?라고 이렇게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면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커져나갈 시장이기 때문에 늦게 가면은 뭐 또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먼저 시작하시는 게 앞으로 또 지금 저희 맨날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기업 오너분들 보고 계신다면은 예,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로 기업이 CCS 설비를 투자를 했을 때 예. 사실 이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달라졌던 좀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사실 바로 직결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수익 모델하고 네. 이제 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그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 건설을 이 시설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 모델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탄소 배출권 그 배출권을 거래를 통한 이게 현물 거래가 되는 부분인데 네네. 그 거래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현물 가격이 지금 계속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뭐 그 온실가스 1톤당 거래 가격이 한 3만 원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은 그래요. 대한민국이 아직은 뭐 지금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만 원대이기도 했고 이제 막 3만 원대 그것만 해도 벌써 2배 이상 올랐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국제 사회와의 거래도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데 유럽 시장이나 그런 데를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10만 원대까지 그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도 자 행부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이 배출권 거래 시장이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유럽 시장이나 해외 시장은 또 10만 원 그 이상으로 더 확대될 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꽤 괜찮은 뭐 그런 거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방송을 듣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정부의 뭐 과기부에서 나왔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예, 있겠는데 DLENC에서 나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DLENC 하면은 사실 대림하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건설 사업부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다시 이 CCUS 사업부를 좀 시작을 하시면서 예. 좀 발빠르게 좀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럼 구체적으로 DLENC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일단은 저희 알고 계신 것처럼 DLENC가 전통적으로 건설 시장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브랜드명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서? 네, 뭐 그렇죠. 아크로 이 편한 세상 뭐 그런 네. 것들로 대체되는 그 하이라이트 되는 그 주택 산업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준공이 돼서 이제 개통하게 되는 터키의 전 세계 최장길의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 같은 그런 토목 사업을 하는 토목사업본부 그리고 전통적인 뭐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발전 플랜트들을 뭐 설계 건설하는 플랜트 사업본부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앞에서 그 뭐 포집 설비를 저희도 마찬가지로 설계하고 구매 시공까지 해서 운전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그런 부분은 전통적인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정도였으면 저희가 CCUS 사업부가 별도로 이렇게 인원을 막 구성하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투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카본 캡처 그 CC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US,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스토리지 거기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그런 모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단순히 포집해서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저희 기술력 가지고는 뭐 쉽게 뭐 한 1년에 100만 톤 정도까지도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포집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어디다 뭐 처리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포집은 하라고 해서 절감하라고 해서 포집은 했는데 이거 어디다 써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돈만 이게 쓴 뭐 거밖에 안 되잖아요. 돈만 쓴 거고 이거를 어디다 뭐 가만히 냅둘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공기 중에 내보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쌓아놓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 어떤 후단의 처리 솔루션이 아직 저희가 이제 만나본 많은 이제 기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CCUS 사업부가 DLNC의 CCUS 사업부가 그 솔루션을 제공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건설 회사 그렇죠.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카본 투 X라고 지금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의 전환적인 측면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술이 벌써 개발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상용화 단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어떤 건설 자재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어떤 골재라든가 아니면 뭐 시멘트 대체재 그런 걸로의 전환. 그래서 그 전환된 그 건설 자재를 저희가 또 건설 회사니까 저희가 쓰면 되죠. 저희가 써드리면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순환 경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포집해서 그쪽은 이제 이산화탄소 줄었으니까 그걸로 인한 어떤 크레딧을 이제 수익을 만들게 되고 또 카본 투 X 전환된 제품을 저희가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니까 판매를 하면 거기서 또 수익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략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양이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 지금 저희가 저감해야 되는 온실가스는 엄청난데 그거를 다 커버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제 스토리지 이거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떠다니지 않게끔 우리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특정 공간에다가 영구적으로 저장을 해서 그게 대기 중으로 나오지 않게끔 하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CCUS 비즈니스는 유망하고 확장될 것이고 당장 필요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컨택이 들어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처리 솔루션 없이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처리 솔루션이 이제 나오고 그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DLNC의 어떤 펀더멘탈의 강화 그리고 그걸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확장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체 여러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은 그동안 발생했던 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 탄소 배출권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권을 무조건 사서 지출만 나가는 그 손실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CCUS라는 거를 설치하면 어차피 여기 나갈 돈 여기다 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또 다시 회사 측에서 또 재활용할 수 있게끔 사가준다고 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득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출 허용량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들하고 컨설팅을 해드리면 배출 허용량이 정해져 있고 현재 배출하는 양이 또 그 이상이고 그럼 요만큼을 포집할 것이냐 아니면 더 추가로 포집을 할 것이냐 자 요만큼 더 포집을 하게 되면 요만큼은 그 차이 나는 것만큼은 오히려 배출권 거래 마켓에다 팔 수 있습니다. 이게 현물 거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나죠. 제품 팔아서 수익 나죠.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이게 크레딧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사실상 손해보는 건 아니겠네요. 손해보실 사업 같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부르셔가지고 또 미팅하러 다니고 하진 않죠. 다들 이제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또 뭐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도 ESG 경영 ESG 경영 이제 좀 사회에 기여하는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 이미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이미지도 더 개선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뭐 이름만 들어보고 CCUS 뭐야 이렇게 뭐 복잡해 뭐 CCUS야 CUSS 뭐 이렇게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참 유망한 마켓입니다.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는 제일 효율적으로 근데 제가 우리 팀장님 말을 듣다 보니까 원래 보통 이게 이렇게 브리핑을 잘하고 자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표현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CCUS라는 거에 대한 기업들의 진출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나오나? 예. 그럼 지금 이 DLENC의 CCUS 기술력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예, 좀 너무 직접적으로 제가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말씀드려야죠.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영업팀 팀장입니다. 네. 예. 뭐 이거를 사실 네네. 뭐 좀 뭐 경쟁사들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에 최근에 많이 진출하신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사실 이렇게 오피셜한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직이니까 좀 네네.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CCUS 사업에서 어떤 뭐 탄소 포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은 국내에선 단연코 저희가 제일 잘한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거 없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사실 이 뭐 CCUS 사업을 시작한 거는 최초는 2001년,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좀 지났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굉장히 오래됐네요. 2011, 12년. 예, 그때 당시에 저희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된 이제 그 이산탄소 포집하는데 제일 중요한 용매에 해당하는 솔벤트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그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분이 있어요. 그 국책 과제를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산탄소 포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실험을 해보고 좀 더 큰 사이즈로 연구실에서만 실험하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사이즈를 키워서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설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엔지니어링도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이런 공정 설계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2011, 12년도부터 그 국제과제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개념 설계 그리고 기본 설계 그리고 나중에 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 역할까지도 저희가 다 수행을 하면서 기술을 좀 계속해서 좀 디벨롭을 해왔고요. 그때 당시 수행했었던 프로젝트가 하루에 한 200톤 정도, 그러니까 뭐 연간 단위로 한 6만에서 7만 톤 정도 포집하는 설비였었다고 하면 저희가 한 2014년도부터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굵직굵직하게 거의 하루에 3,000톤,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만 톤 이상 되는 규모를 포집하는 설비에 대한 개념 설계랑 기본 설계까지도 저희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술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오퍼레이션 되는 것까지 운전되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팔로우한 그런 실적과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하긴 해야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옛날에 뭐 들어는 봤는데 뭐야 하고 제일 먼저 찾는 게 저희 DLENC입니다. 그럼 또 그 역할을 또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컨설팅 해드리고 그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이렇게 이 정도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타 경쟁사 대비 조금 더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CCUS 중에 그 U와 S 부분 또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나고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면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 이거 다 포집 잘해. 그래 너네가 뭐 100만 톤도 좋고 뭐 200만 톤도 좋고 뭐 얼마든지 포집해. 어떻게 처리할 거야? 난 이거 방법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DLENC가.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설명하면서 예, 어떻게 요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어떤 그 곤란한 부분들을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다. 예,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보를 어떻게 이렇게 살리시지? 이 연결을 사장님도 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장님 보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걸 이렇게 깜짝 놀래 듣고 있다가 예, 빠져들어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데 요런 게 약간 영업의 묘미. 네. 예, 근데 제가 예. 이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예. 저는 사실 그 CCUS라는 게 국내 기술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예, 해외에서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고 맞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CCUS에 대한 기술이 현재 유전적으로 거의 70% 이상 사용되는 걸로 알고 예. 있었는데 예, 이게 벌써 우리나라 기업이 몇십 년 전부터 해왔고 예. 국내 기술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이미 이제 막 CCUS를 막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벌써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초반, 극초반. 그러니까 20년이 지났고 그때부터 축적해온 데이터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탄소 포집 부분에서는 정말 국내에서는 누구랑 비교 당하고 싶진 않다. 약간 그런 이미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본 투 X 저희가 그냥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국책 연구기관인 뭐 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국내외 이제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업체들과의 협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이산화탄소를 잘 전환을 해서 유용한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상업화 플랜트를 지금 조만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저장 부분도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저장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저장소 탐사, 선정, 뭐 저장소 설계, 주입 설비 및 시설 그리고 주입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잘 저장되어 있는지 이게 유출되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를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은데 사장님 열심히 해야죠. 잠깐, 예. 이건 내가 영업 멘트가 아니고 사장님이라고 왠지 DLEC 사장님한테 말씀하신 느낌인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만 그래도 네네네.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뭐 네네. 저희 돈 받고 일하는 직장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이렇게 웃겨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래서 야, 저희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들 뭐 네네.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팀들 뭐 신사업 개발팀이라든가 뭐 기획팀이라든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DLNC가 많이 특화돼 있다. 그리고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좀 일단 개인적으로 저도 좀 약간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제가 이 CCUS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다가 그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자TV 영상에도 CCUS 강의를 하면서 DLNC라는 기업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굉장히 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창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저장 활용 쪽에 대한 기술도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이런 기업은 좀 관심 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US 아까 말씀하셨던 저장하고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렇다 할 기업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뭐 기업들이 좀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US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U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저희가 단순히 국내용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던 뭐 지질자원연구원하고 뭐 탄소광물화 원천 기술에 대한 저희가 그 활용 및 그리고 글로벌 사업에 대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협업을 맺은 그런 프로젝트들도 이게 그 이제 탄소광물화 플래그십 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이렇게 범부처 단위로 진행되는 어떤 플래그십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단이 벌써 그냥 어설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UN 산하에 이제 UNFCCC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청정 개발 체제 CDM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기술을 등록을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기술을 가진 이 사업단과 저희가 지금 협업을 하면서 그 원천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걸 프로젝트로 상용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겠다. 국내, 해외, 이제 글로벌하게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뭐 해외 프로젝트들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었던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영어로 샤라샤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미팅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해야죠. 그럼 팀장님 제가 듣고 있다 좀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너무 제가 직설적인 질문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컷해 주세요. 영업 기밀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건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좀 따로 저희 이따 오프 더 레코드로. 사실 저희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CCUS의 현재 상태나 이 기술력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서 좋지만 또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본다면 영업부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그렇습니다. 보는 분들한테 영업과 관련된 내용을 또 전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업의 오너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뭔지는 알겠다.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항상 이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가격이 현재와 나중에 좀 더 가격이 올랐을 때
그리고 이런 상태였을 때 기업들이 내야 될 어떤 비용적인 측면과 예. 그리고 이 CCUS라는 걸 설치했을 때 효과적인 측면 이게 좀 어떤 수치화된 얘기를 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예, 뭐 그 정도는 네. 이게 괜찮나요? 예, 뭐 제가 어차피 기업명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네.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CCUS 사업부를 조직하고 운영을 하면서 조사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실제 배출하고 있는 배출량이 있고 그리고 배출 허용량이 있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이 기업은 도대체 얼마만큼을 탄소 배출권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가?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유명 대기업들,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네네. 예를 들어 1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룹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해서 영업이익을 만드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이산화탄소의 배출권 거래제 그 가격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직은 지금 뭐 3만 원대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한 톤당 50불 정도까지 오르게 되면 그 기업이 내는 1년치 영업이익의 한 25% 정도를 이 25% 정도를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총 영업이익이 총 영업이익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유럽처럼 10만 원대까지 오른다. 그럼 쉽게 해서 저희가 한 80불 정도를 가정을 하고 계산을 두들겨 보면 그 기업이 내고 있는 1년치 영업이익의 거의 40% 정도를 40%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게 없네요, 기업이.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CCUS, 요거 이산화탄소 이런 거 잠깐 놓치는 순간에 영업이익의 많은 부분을 기업에서는 이제 금액으로 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빨리 준비를 하셔서 손실이 나지 않게끔 그리고 기업이 이윤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델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본 거 보면 예.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를 거래해야 되는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 뭐 정유, 화학 이런 업종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발전도 예, 있고. 발전도.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 산업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야, 그러면 이 기업들이 앞으로 물어야 될 예. 탄소 그 배출권 거래 비용이나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감소 부분이 엄청난 규모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는 그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10,000원대였기 때문에 이게 크게 와닿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조만간 엄청나게 큰 영향으로 다가오시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조기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 이런 그 거래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잖아요. 저희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뭐 선물 거래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좀 타이밍이 놓치면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고 그거 꼼짝없이 다 사서 그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를 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되면 뭐 지금 행부분들 사실 다 행부되려고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건데 내가 이렇게 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막 그거 좀 준비 잘 못해가지고 뭐 영업이익이 막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그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네 영업이익이 줄면. 제가 거기까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사실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 말씀 할 곳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고 기업체 입장에 내고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 직원의 마인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충성. 너무 웃겨 지금. 아니 또 나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네, 뭐 또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희 게스트 방송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봐가지고. 뭐 저희 프리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저희도 몰랐던 내용을 너무 많이 들었고,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오늘 자리는 좀 마무리하고 예. 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와주셔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네. 예.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영업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저희가 뭐 준비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있고 항상 마지막 장표에 제가 좋아해서 집어넣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붉어져가는 지구를 푸르게 만드는데 DLENC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 CCUS 사업부 영업팀 김상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재밌고 또 혼이 다 빠지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일단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예. 네, 끝인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행복 되세요. 되세요. DLENC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습니다. 기립박수가. 이게 너무 저는 이 워딩을 만들어 놓고 이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붉어져가는 지구를 푸르게 만든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이거 제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붉어져가는 지구를 푸르게 만든다. 누가? DLENC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다. 야, 나 우리보다 정말 말 좋은 잘하는 분 처음 봤어 지금.